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엔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좀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질문 한번 읽어보고 또 드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세 아동입니다.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말이 좀 느립니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이제 느리다라는 게 말이 느린 아이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기질적으로 느리다면 언어만 느린 게 아니라 사실 전반적인 생활 환경에서 거의가 다 느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도 느린 건지 밥 먹는 것도 느리고 또 옷 입는 것도 느리고 대부분이 다 느리다면 요거는 기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질과 성격이라고 했을 때 성격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캐릭터나 퍼스널리티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거지만 템퍼먼트라는 이 기질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기질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좀 말이 좀 느렸거나 행동이 느렸거나 이런 전반적으로 느렸던 어떤 기질이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부모한테 받은 그런 신체적인 그런 느린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린 기질에 대한 부분은 기질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언어 지연 쪽으로 간다면은 또 다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기질적으로 이제 조금 느리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기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기질을 어떻게 조금은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기질 자체를 바꾸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씩 성격적인 부분을 조금 빠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언어를 좀 더 친숙하고 익숙하게 하면서 바꿔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질은 보통 세 가지인데 크게 보면은 이지 베이비라 그래가지고 아주 쉬운 아이들의 기질이 있고, difficult baby라 그래서 그 용어상 어려운 아이니까 되게 어렵다. 기질도 좋은 게 있고 뭐 어려운 게 있고 이런 게 있냐? 그건 아닙니다. 어렵다라는 게 상당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엄마하고 익숙한 엄마하고 있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려고 그러면은 익숙했던 엄마한테 떨어지는 거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고 두렵고 또 불안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엄마하고 잘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아이.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아이죠. 매 상황마다 모든 것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마와 익숙했던 것에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때를 부리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상인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다 이런 익숙한 거에서 벗어날 때 힘들어하고 벗어나지 않고 싶고 하면서 때를 쓰거나 울거나 하는 경우는 아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상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어려운 아이죠. 그러니까 쉽다라는 것은 기질적으로 모든 상황에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굳이 이거를 적응 능력에 있어서 또 분리하는 거에 있어서 불안을 좀 덜 느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은 좋고 나쁨이 없다. 어쨌든 쉬운 아이 또 어려운 아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slow to warm up baby라 그래서 더딘 아이. 이 더딘 아이들이 지금 질문 주신 느린 아이에 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느려요. 뭐 선택도 느리고 또 뭔가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또 준비도 또 되게 길게 하고 이게 그냥 더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좀 기질적으로 느린 아이는 조금은 오랜 시간 훈육상에서 아이들한테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제한 설정을
하면서 아이한테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성격상 기질의 성격을 조금은 빠른 행동이나 혹은 그 시간 내에 뭔가 할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이걸 만들어주면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어떤 부분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감정을 절대로 전달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런 그 아이한테 이런 부분을 훈육을 할 때 꼭 감정이 드러나요. 화가 나는 거죠. 힘드니까 부모도. 근데 이제 화내지 말고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정적 강화라 그럽니다. Positive reinforcement. 그러니까 아이가 한 5번 중에 한 번 잘해도 너무 잘했다고, 한 번 잘한 것만으로도 엄청 이제 앞으로 더 잘할 것 같다고 라고 아이가 한 번 잘한 거에 대해서 아주 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 진짜 잘했나? 4번 못했어도 한 번 잘했는데 저렇게 엄마 아빠가 반응을 잘했다 그러니까 더 해봐야지 라는 이 내적 동기가 조금씩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선은 아이한테 시간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알려주면서 그 행동을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 이것이 이제 마냥 느려지는 행동이나 언어나 말투의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린 게 질문이 언어가 느린 거지만 다른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다 느린다면 이거는 기질적인 부분이니까 꼭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통제력,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훈련시켜야 다른 부분도 조금씩 같이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밥을 먹는데 아이가 계속 물고 있어요. 쉽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너 그만 먹어 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만하라, 다 치워버린다, 엄마 다 버려버린다, 이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부적 강화라고 해서 부정적인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오히려 감정을 빼고 정확하게 아이한테 단계적으로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12시까지는 이거 다 먹어야 돼. 그런데 이제 먹고 있으면 지금은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어. 이제 좀 먹어야 돼. 그리고 이제 10분 남았네 라고 계속 그 단계별로 시간 안에 이제 먹어야 된다고 미리미리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20분, 15분, 10분, 5분까지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면 아이도 사실은 이걸 다 먹지 못하더라도 요 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 행동 해야 된다라는 생각의 준비를 한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다음에도 이런 시간이 되면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해나가야지라는 생각을 배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게 가장 좋다. 언어도 똑같습니다. 자, 언어도 똑같긴 한데 언어의 문제는 조금은 언어의 지연 영역으로 좀 보는 것도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니까 언어의 지연을 잘 보면은 생리적으로 언어가 지연된 아이들은 병원에 가서 꼭 무슨 검사를 해봐야 되냐면은, 어쨌든 언어는 누군가와 주고받는 그 어떤 언어라는 건 소리가 있는 거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를 사물과 소리에 대한 이 일치성, 예를 들면 글자와 그 소리를 일치하는 거는 언어 제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이 소리와 대상을 일치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엄마입니다. 왜냐면은 엄마가 나에게 모든 걸 주고 또 본인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라는 대상과 엄마라는 이 말에 대한 이 일치성이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는 있게 되죠. 그런 대상의 엄마가 아이한테 얼마나 자주 아이한테 이 소리와 대상의 일치를 자주 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언어의 뇌는 발달하는 건데, 좌측에 브로카 베르니케라는 언어를 담당하는 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막 하고 있는 거는 브로카라는 뇌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거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영역은, 귀는 소리를 흡수는 하지만 이해하는 영역은 베르니케라는 또 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엄마가 이 말을 얼마나 자주 정확하게 해주느냐에 아이들은 이 소리의 인식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리라는 거는 아이들이 청각적으로 잘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는 감각기관의 청각이. 그래서 꼭 병원에서 뭘 검사를 해봐야 되냐면은 이 청각적 수용, 그 수용력, 소리를 잘 듣냐 못 듣냐는 상당히 그 검사를 잘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청각적인 수용 능력이 좀 외, 중이, 내라는 이 귀도 영역이 다른데 그 영역에 따라서 수용하는 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각의 능력이 떨어져서 정말 수용 능력이 떨어졌는지도 검사를 꼭 해봐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말을 자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뇌의 신경 발달은 언어를 말을 하면서 뇌의 신경에 자극을 주는 이 반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뇌에 신경 자극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할 때 뇌가 정말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 할 때, 또 밥을 이렇게 잘 씹는 행동도, 여기 이게 씹을 교자를 써서 우리가 이제 잘근 씹을 교자를 써서 교근이라 하는데, 이 교근이 위에 있는 측두엽을 자극하고, 측두엽은 이제 뇌의 발달에 대한 신경을 자극해서 발달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씹는다라는 거, 말을 한다라는 거, 이 행위는 뇌에 신경 자극을 주면서 아이들이 그 발달하는 그런 하나의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말을 할 때 그 엄마 아빠가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말을 할 때 잘 귀담아 두고 주고 경청하고, 그때 정말 즐거운 반응, 정말 기쁜 반응, 이것을 자주 해줘야지 아이들은 내가 말을 한마디 했을 때 되게 좋아하시구나, 내가 한마디 했을 때 되게 기뻐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할 때 아이들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6세에 말이 많아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잘못 얘기하는 게, 너 엄마 오늘 6번만 불러, 하도 오늘 엄마를 막 1000번 부르고 이러니까 그런 게 보통 이제 질문인데, 오늘 질문은 이제 6세인데 말이 느리다. 이것은 생리적으로 청각 검사를 해서 얼마나 소리를 수용하는 기관의 기능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이건 꼭 먼저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에 있어서 아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러려면, 말을 많이 하려면 엄마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대상들보다 엄마하고 결국에는 가장 많은 서로 반응을 주고받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가 집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대상, 1대1의 대상에 대해서 자주 반복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또 아이들은 그거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작업을 집에서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익숙한 단어들부터 약간 덜 익숙한, 그리고 마지막 낯선 영역의 언어,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진다면, 익숙한 단어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을 전달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약간 경계선에 있는 그런 낯설지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도와줘서 말을 하도록, 반응하도록 이끄는 대화, 이게 중요하고, 마지막은 아주 낯선 단어가 있죠. 낯선 단어도 자주 단어를 끌고 와서, 표현을 끌고 와서 아이가 경계선에서 맛을 볼 수 있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계선에 있는 그 단어나 표현들이
익숙한 단어와 표현들로 넘어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지 아이들은 그 느린 어휘가 조금 속도감을 있게 끌어올려진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까요? 정리를 하자면 이게 느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언어가 지금 느리다라는 것에 질문을 주셨지만 이게 기질적으로 느린다면, 언어에 느린 게 아니라 기질적으로 그냥 느리다면, 언어만 느린 게 아니라 다른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느린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라. 자, 이렇게 그냥 느린다라면은, 기질적으로 느리다면은 그 제한의 설정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2시까지는 요거 다 해야 돼. 근데 지금 한 30분 남았네. 그리고 5분 정도 지날 때마다 25분 이제 남았어. 자, 이제 20분 남았어. 이제 좀 쭉 시간 안에 해볼까? 잘했어. 이렇게 칭찬과 긍정 강화를 하면서 자꾸 잘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언어가 자체가 느리다면 생리적인 이 청각의 기능 검사를 먼저 해보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소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익숙한 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주 말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낯선 단어, 경계선에 있는 이 단어와 표현들을 익숙하도록 최대한 반응도를 끌어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히 낯선 단어라도 경계선까지 끌고 오는 그런 그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 양육자인 엄마와의 대화가 얼마나 그 자주 건강하게 있냐가 좀 문제다. 자, 그리고 언어 지연이 너무 확실하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검사 이후에 그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도 있으니까 꼭 검사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수원 쪽이나 이쪽에 만약에 언어 지연, 언어 문제가 좀 있다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 석사과정 제자분 중에도 지금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